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도 안 됐지만 벌써 한 번 다녀왔어요. 남편이나 시댁 친척들은 저보고 나쁜 년, 독한 년 하시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일하던 구청이었어요. 업무를 처리하러 왔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저희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험 준비를 해서 지금은 8급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스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기업 다니고 월급이 400이 넘는 남편이 봤을 때 제 월급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과 저의 결혼을 탐탁치 아니하셨어죠. 자기 또래의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고학력자라며 여자가 대학 나와서 어디다 쓰냐고 하시던 분이 저는 대학 안 나와서 자기 아들에 비해 급이 떨어진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가 70이 넘었고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라며 너무 못되게 구는 거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책 잡히고 살지 말라며 전세집을 구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면전에다가 자기 집안이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으셨죠. 이해는 해요.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내서 장가 보내는데 당연히 아깝겠죠. 그래도 신혼 때는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며 시어머니 잔소리는 본인이 다 막아주겠다고 했었어요. 믿져야 본전이었고 어차피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왜 안부 전화 안 하냐며 안 할 거면 자주 찾아뵙기라도 하라며 아들 때문에 손해보는 결혼 억지로 시켰으니까 안 내켜도 효도하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잔소리하셨죠. 하지만 이 정도는 어느 집이나 있는 흔한 시집살이라 생각하니 정신적으로 크게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효도 타령은 곧 손주 타령으로 이어졌어요. 사실 남편하고 얘기된 부분이기도 했고 저도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아이를 갖기엔 저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부부니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서로의 경제 상황은 알아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극구 통장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죠. 지금처럼 융통성 있게 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아이도 키워야 했고 양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등을 큰돈 들어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서로 정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재테크에 크게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소비 습관을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경제권을 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기 입으로 융통성이라고 하지만 충동적인 소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통장은 공유할 수 없다며 아이는 차차 생각해보자며 생활비만 각출하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각자 쓰자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라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상시를 위해 차곡차곡 저금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하나 왔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카드 하나 왔나 보다 했어요. 문제는 한 달 후에 집으로 고지서가 오면서부터였죠. 보통 요새는 카드 새로 만들면 고지서를 앱으로 받던지 안 오게 하는데 남편이 실수를 한 건지 우편물로 송달되었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저에게 모든 걸 오픈했으면 저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에게 자꾸만 감추려 하니 저도 모르게 우편물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청구 금액이 거의 350만 원이었어요. 혹시 내역에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없었어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지서 받다고 얘기했어요. 고지서 받는데 이번 달만 이렇게 쓴 건지 평소에도 혹시 이렇게 쓰냐고 물어봤는데 왜 받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같이 화내면 싸움만 커질 것 같아서 침착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벌어서 네가 쓰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너 아이 낳고 키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저금은 제대로 하고 있냐고 물어봤죠. 제가 침착하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는 아이도 갖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거 하며 즐기며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결혼 전과 얘기가 다르냐며 따졌지만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아이도 낳고 싶지만 일단 당장은 자기 인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적금 들게 월급 받으면 일정 부분 달라고 하니 그것도 싫다며 그냥 각자 벌어서 각자 쓰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말을 바꾸니 저도 무조건 남편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었죠.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거 좋다. 대신 지금부터 시댁 식구는 네가 챙겨라. 나는 앞으로 친정만 챙길 거다. 서로 이것에 대해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로 합의봤습니다.
쿨하게 합의가 된 것 같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같이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하나둘씩 크고 작은 마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각자 벌어서 각자 쓰자는 게 집안일까지 나 몰라라 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집안일에서 손 놓고 집에서는 밥도 안 먹더라고요. 거기까지야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는 집에 와서 잠만 자니까 청소도 자기가 하는 건 부당하다며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저보고 같이 좀 돌려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잠자리만 원하니 저는 당연히 거부했죠. 제가 거부하자 남편도 빈정상한 건지 그때부터는 완전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얘랑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가정 지키려고 나 혼자 고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댁이고 집안일이고 정말 전부 다 손 놓아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세탁기 돌릴 때도 제 것만 골라서 돌리고 집에서도 제가 어지른 것만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 놔버리니까 집구석 개판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남편은 하는 김에 좀 같이 빨아주지, 하는 김에 청소 좀 같이 하지 이런 식이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다툼이 있었지만 애정 없는 건조한 다툼은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사고를 좀 크게 당했어요.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어느 정도는 산재로 처리했는데 비급여 부분이 크더라고요. 노출이 안 되는 곳이면 상관없는데 얼굴이랑 목이랑 흉이 좀 크게 남았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알아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같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자고 할 때는 당장 즐겨야 하는데 왜 방해하냐는 식이더니 정작 이렇게 사고가 생기니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뇨. 물론 불쌍하긴 해요. 겨울에 집 없는 고양이들 보는 딱 그 정도예요. 적극 나서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요. 그렇게 자기 돈 잘 번다고 까불더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저한테 손을 벌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몇 번이고 돈 모아야 한다고 얘기도 해줬는데도 그렇게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으는 동안 펑펑 쓰면서 지내더니 이제 와서 비빌 곳 없으니까 저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제가 안 도와준다고 하니 저만 나쁜 년이라며 몰아가길래 결국 갈라섰습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 아쉬운 얘기만 했는지 시어머니도 저보고 2년 전연하시는데 당신 아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알려주려고 설명을 해줘도 듣고 싶은 것만 듣길래 지금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 다쳤는데 이때다 싶어서 헤어지냐며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남편 다친 건 그저 작은 이벤트일 뿐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이였어요. 지금도 저는 아무런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의 흉한 몰골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앞으로는 제 인생만 떠올리며 살아갈 거예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